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교리와 정정, 조직과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직업병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쩌고저쩌고 벌써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제 모습은 한번 지우고 한번 내 모습을 지우는데 갑자기 좀 마음이 속상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안구 정화를 위해 흑흑흑. 자, 이렇게 수련 목회자 조직과 행정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직과 행정법부터 어쩌면 재밌는 내용이 벌써 많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직과 행정법에서 교회의 정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 세상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를 잘 보시면 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이건 그냥 찍는 요령이에요. 자, 여기서 객관식에 보면 뭐뭐며 공동체 공예라고 하는데 뭐뭐 한다라고 끝나는 딱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왜 정답인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끝에 교리와 정정이라는 부분이 한 말 있어요. 참 좋은 게 책 뭐 사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이 느리네. 이렇게 현재 교리와 정정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참 잘 만드셨어요. 우리 본부 칭찬해. 개정될 때마다 되는데 아까 문제를 보면 교회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 교회 정의가 있어요. 자, 이 교회 정의가 문장을 보면 예를 들어 전 이걸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됐나? 왜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카피를 하고 제가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문제 보기 편하게 있고 이게 또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온 작업을 하면 딱 좋죠? 자, 교회 정의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답이 교회 정정 내용을 진짜 카피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객관식 1, 2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1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한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걸 이 한 문장 속에서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다라는 것을 억지로 추가해서 아무튼 요 원래 정답 옳은 내용은 뭐뭐이다 뭐뭐 한다라고 안 쓰고 그저 정답이 아닌 틀린 것을 중간에 삽입하다 보니까 뭐뭐 한다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1번, 3번, 4번 아니구나, 이건 또 바꿨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나머지 세 개와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게 이 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이에요. 정답을 진짜 몰라도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하나의 문장이 보여요. 나머지 세 개와 다른 것이. 예. 찍을 땐 이렇게 찍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교회 직무에 관한 내용이다. 정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교회 직무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양육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요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는 것은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또 맞는 걸 좀 어떻게 표현해나? 요게 맞는 거고, 요게 틀린 거죠. 자, 근데 보통 이거는 요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해보면 좀, 에이, 좋겠어요. 자, 혹시 선교, 교육, 봉사, 교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 이게 선교적인 느낌,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 양육한다는 건 교육의 분야인 거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교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원래 봉사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봉사의 대상이 국가냐 사회냐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국가로 섬기고 봉사한다면 국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해요. 하지만 사회라는 단어로 듣고 보면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적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걸 국적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민족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요새 민족으로 또 해도 그 느낌이 그런가? 아무튼 국적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민족 그러면 언어, 생활 요런 걸로 사람을 구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국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언어, 생활을 놓고 그 사람들을 한다는 선교와 그리고 봉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교회의 직무로 바로 물어본 것이 이렇게 함정을 판 게 넌 국가주의자냐? 뭐 재정일치를 원하냐? 이런 질문까지도 확대 생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이렇게 기억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요령이 아니라 점점 교육으로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나 요령 알려주는 유튜브인데. 참, 안다가도 모르겠네요. 이게 점점 제가 진지한 사람이 되는 건가?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조직과 행정부에서 개척교회 설립 요건 중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다. 그 괜히 12제자 어쩌저쩌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죠. 요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한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 처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담임할 교역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회사원이 5명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은 요 4번이 정답이에요. 지방회원 5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역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구역회는 최소 5명을 구역회에서는 지방회원 5명 꼭 만들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5명도 못 만들면 그게 교회가 아니래요. 이러니까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로 좀 하는 면은 있는데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끔은 교회 정의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뭐랄까 사람으로서의 교회라는 문구로 좀 바꿔보고 싶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는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느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안 해요 이런 거. 왜냐 난 통과했으니까. 예, 기분 나쁘세요? 그럼 시험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시험 볼 생각 없는 위치로 빨리 오세요. 잘하는 거 가르친다 내가 참 진짜. 자, 그 다음 81번. 개척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이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한 예배 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예, 이거 맞는 내용이죠. 예,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82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빈칸으로 한번 해서 내가 쓸 수 있냐. 아니면 교역자가 있어야 하고 입교인이 12명이고 12제자 그것 때문에 입교인 12명을 맞추고 있어요. 입교인 12명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참.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죠? 네,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돼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개척교회 설립 절차이다. 순서가 알맞는 것은 머리 아파. 제가 이 시성을 가져서 이건 정답이 2번은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도 요즘에 좀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진짜 이건 좀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걸 순서대로 맞춰야 하며 그것에 따라서 객관식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런 문제 또 안 나왔죠. 하지만 아마 만점자들이 많을 경우 이렇게 어렵게 내서라도 만점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요.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이거 큰일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만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90 몇 점만 맞으세요. 괜히 출제하는 사람들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요. 내년에 어렵게 내야하나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만점 받지 말고 한 90 몇 점만 맞으세요. 자,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한번 좀 체크해 봅시다. 또 참 쉽게 A가 가장 뛰고 그 다음 B, C, D, A는 A가 정답이긴 한데 자 개척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한다. 그렇죠. 위에 있는 교역자 12명 예배 처소에 대한 조건이 확립됐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감리사가 청원을 접수하고 30일 내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감리사가 저놈 마음에 안 들어 나 저놈 교회 설립 허가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칩시다. 물론 진짜로 그러진 않는데 만약 그럴 경우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여러분이 감리사를 제껴버리고 30일 동안 안 하잖아요? 감리사 제껴버리고 감독한테 바로 청원서 보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방법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감리사랑 척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또 감리사는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 실행부 위원회를 개최해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왜 굳이 31일이냐고요? 보통 지방회는 지방교역자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너무 무더운 날 8월 달을 빼면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모일 때 지방 실행부위원회 안건이 있으니까 실행부위원회도 같이 모일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30일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해서 좀 정해준 면은 있어요. 나중에 교역자가 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에서 이제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뭐 행사 안건이나 그런 것들 체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맛있는 거 얻어먹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각 교회로 이제 지방에서 이제 교회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이왕 딱 하는 김에 뭐 만약 예를 들어서 교역자 회의가 11시에 있다. 야, 이번에는 지방 실행부위원회 안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구 개척교회 설립자가 들어왔는데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좀 1시간 일찍 모이세요 해서 10시에 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30일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리사는 개책교회 설립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 접수 절차를 해야 한다 이거죠. 자, 좀, 좀 현실적인 말로 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어떤 개척교회 설립 절차가 이렇게 된다. 위에 이제 조건 단임할 교역자 12명의 입교인 예배 처소 이게 딱 있으면 참고로 12명 입교인이에요. 참고로 입교인은 세례받은 성인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어린애들 12명 데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말로만 쉽지 무슨 내가 밥 아저씨야 무슨 뭐 그림 EBS 그림 프로그램에 그 밥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참 쉽죠? 쉽기는 개뿔 너만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참고로 개뿔이란 말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예, 아이고 이거 담임자 목사라는 사람이 입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개체교의 설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있죠? 담임자가 있어야 된다. 입교인 12명이 있어야 한다.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한다. 맞죠? 네, 안수받는 자여야 한다. 예, 안수 안 받고 담임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단독 목회로 목사 안수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안수받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요 85만은 이번에 최근에 변경돼서 새로 추가된 안건이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연애 실행부위원 이거 좀 띄었쓰는 게 좋죠. 연애 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애 실행부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복수 개체교회 모모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의 공동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정답은 좀 적겠습니다. 이거 아마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롭게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나온다는 건데 공유교회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공유교회 간단히 정리하면요. 하나의 예배 처소에 2개 이상의 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법이라는 게 또 정착이 많이 안 돼서 저는 이 공유교회가 공동 목회 좀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꼭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인식이 좀 뭐랄까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성도가 많아야지 성공한 목회라고 하잖아요. 저는 성공한 목회보다 행복한 목회가 좋거든요. 돈 걱정으로 그러기 위해선 돈 걱정은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도 많은 교회가 뭐 아무튼 대빵이다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식이 있는데 이 공유교회와 공동 목회라는 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감시켜준다면 행복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물론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 네 개인적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듣기 싫으면 나가 임마. 내가 가끔은 이런 말도 해야지 너도 좀 입에 가시가 돋지 않고 하잖아. 음, 그냥 내 개인 생각 좀 들어줘라 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다 자기 할 말만 해. 특히 우리 교회 어린이들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내 말은 들어주지 않아.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공육교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특히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이 좀 제대로 안 됐지만 전 이 부분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부현에서 공익교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많이 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값이 얼마나 그게 비싸잖아요. 좀 짜투리 시간으로 좀 이따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자, 우리 남부현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가끔 글자 보이는데 그냥 보지 마세요. 자, 남부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공지사항에 가면 여기 혹시 보이나요? 공역교회와 소위원회 시행세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교회에서는 이제 시행세칙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보는데 이 형태가 좀 복잡해요. 이게 뭐 형태가 이렇게까지 네 가지 경우가 있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보이려나? 기존 공육교회는 뭐 보통 공공기관 공육교회, 이건 아마 그 공공기관 장소에서 하는 경우고, 연합공육교회, 지방에 내 2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지방에 안에서의 공육교회인가 하는데, 또 거점 공육교회라는 형태를 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교리화 장정이 아니라 시행세칙 안에 나와 있긴 한데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은 선정 기준도 좀 이렇게 규칙을 시행세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향과 관리 심사 방법은 좀 둘째치고 심사 방법이 아니라 운영 방향, 공육교회 참여한 교회는 지방의 경계상 본래 소속 교회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인데도 공육교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타연회하는 당연히 안 하는 쪽으로 우선은 돼 있고, 이게 그 임대 보증금 부분도 좀 이렇게 또 얘기돼 있어요. 최소 2천만 원. 근데 연회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공유교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는 합의하에 적절한 임대료를 분담하고, 자, 요거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기존 공유교회와 거점 교육교회로 참여하는 교회는 1차 운영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요 부분 때문에 어쩌면 좀 확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차 운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하는 심사를 한다. 뭐 연장 심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2년이라는 조건을 내건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좀 확대되는 방향이 있다면 개척교회나 혹은 소규모 교회들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이니까 너무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개인적 생각 왜 여기서 이렇게 나불나불 거니까 본 내용과 다르지 않게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시험에는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어떤 시험으로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직과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조직과 행정법에서 개체교회 분립과 통합, 그리고 개체교회 폐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이제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걸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의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제적윤원,
조직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자, 보통 우리 교회가 통합 혹은 분리한다라는 건 당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럼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는 그거는 구역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한다라고 조건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분립과 통합이 쉽지는 않은데 합치는 건 상관없어. 왜냐, 재산이 하나로 합치면 되니까. 설마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그 재산을 야 100% 합칠 수 없어, 나머지는 지방에다 헌물에 이렇게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분립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서 하는데, 보통 그 지금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꼼수 세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은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한다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니지, 잠깐, 이거 옳은 거였잖아. 이건 맞는데 여기서 그럼 틀린 것은 뭔가 하면, 자, 아마 당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 부분이 아마 틀릴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디 한번 조건을 볼까? 206단 6조니까 마우스 어딨냐? 206단 6조 요 부분이죠. 자, 제가 한번 스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샷을 하고 그리고 이게 스샷이 너무 커서 밑으로 갔네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 보기 편하게 테두리 처리를 좀 하면, 제가 틀렸네요. 내가 틀렸네. 내가 그동안 뭔 말을 한 거지? 야, 역시 공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틀렸네요. 그렇죠. 이게, 그럼 잠깐만. 폐쇄할 때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했네요. 그 부분은, 자, 그냥 요 3번 경우를 한번 봅시다. 개척교회 폐쇄는 구역회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원통하며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은 구역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데, 여기 보자. 어디 몇 번인고? 요거는 개척교회, 여기 107단에 있네요. 자, 개척교회 폐쇄는 하는데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실행부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아까 했죠? 제가 여기랑 헷갈렸네요. 물론 구차한 변명처럼 느끼겠지만 그래도 구차한 변명 들어줘요. 들어주면 너무 고마워요. 자, 이것도 한번 스샷을 해놓으면 난 참 친절한 사람. 자뻑이냐.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개척교회 폐쇄의 경우 구역회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돈과 그 토지는 감리사가 지방실행부의 의견을 거쳐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많이 했겠어요. 재산 지방의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좀 제가 헷갈려서 아까 헛소리를 했는데, 제가 이거 좀 왜 헷갈렸는지 변명을 할게요. 일단 정답, 잠깐 그 변명부터 할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담임자가 바뀌었어요. 담임자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교회를 통합하기로 했거든요. 통합하기로 했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인지 통합이 아니라 행정상으로는 그 들어오는 너 담임 목사 너네 교회 폐쇄하고 다 들어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간 사실상 행정상으로는 저쪽 교회가 폐쇄하면서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그 교회가 통합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간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음, 구차한 변명 같죠. 하지만 어쩌겠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가 통합하면서 인수인계 단임자가 바뀌는 경우를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해서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음, 난 시험 안 보니까 헷갈려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립 통합하는 경우는 재산권,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산권은 구역해서, 근데 개척교회 폐쇄는 재산권은 지방의 실행부 위원회에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기 후임자 교회가 폐쇄하면서 후임자의 재산권을 그 지방에서 이제 들어오는 전임자 교회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을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저쪽 교회가 폐쇄하면서 들어올 수 있었죠. 물론 누군가는 이 질문을 하겠죠. 아니 왜 굳이 저기 왜 그 교회는 왜 그럼 뭐 그냥 행정상으로 통합하면서 왜 폐쇄하면서 들어오는 쪽으로 바꿨대요? 라고 하는데요. 원래 올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전임자가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을 바꿔버렸는데 원래 올 사람은 같은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래 그 목사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전임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딴 사람을 딱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지목을 했는지 초청했는지 결정했는지 했는데 하다 보니 통합으로 하면 저 보면 지방에서 이제 저 접수 안 받아줄 거다 못 거다라는 이 그 묘한 그 불안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임자 목사가 니네 교회 폐쇄하고 들어와라 하니까 물론 후임자 목사는 순간 되게 당황했겠죠. 이게 뭔 개소리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문제를 이거 원래 구역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요 방법으로 해서 그쪽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자기네 지방에 있었던 목사 이제 큰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편들어주면서 이제 재산권은 그럼 그 교회로 전부 이관한다라고 결정을 지어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물론 이 말을 들으면서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하는데 그게 그런 경우 있어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목사가 인적 개편한다고 나 수련목 6개월 남겨놓고 여기까지. 자, 2번 체크 안 했죠? 감리사는 2항의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에 지방시행구위원회를 개최 분립 또는 통합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3번 보이죠? 감리사는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네, 됐죠. 자, 왜 30일 이내 14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지방의 시행부위원회를 개최. 왜 13일이냐? 아니 왜 13일이래? 왜 14일이냐? 왜 30일이냐? 교역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글자 수를 줄여줄까? 한 번.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자, 그런 거 보면 모든 어떤 경우는 며칠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딱 돼 있는데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규칙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 2번은 틀린 거예요. 우리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자, 그럼 4번 지방실행부위원회가 사망의 규정에 따라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할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정답인 거죠. 네, 참 쉽죠? 영상이 한 30분 정도 찍혔네요. 뭐 많이 찍히면 여러분들 안 볼 것 같아서 30분 단위로 끊으려고 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요건 이렇게 좀 제가 놔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참 이렇게 하면서 요 사건을 제가 옆에서 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지만 가끔은 마음이 굉장히 아픈 날이기도 했죠.
행복하냐 이 자식아? 아,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인 분노를 너무 밖으로 튀우면 안 되는데. 너무 순둥이로 살아서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또 계속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8월인데요. 너무 덥죠? 예, 여름 사역 끝나면 이제 곧 9월이에요. 공부해야죠. 네. 아, 공부가 잘 안 된다고요? 어쩌겠냐? 그럼 뭐 떨어지는 거지. 시험 떨어지는 거지 뭐.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럼 뭐 시험 떨어지는 거지 뭐.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9월 달부터 모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합니다. 합격 증서도 나왔네요. 와 너무 좋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한다 보니 아마 월요일 화요일 모건대학교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자,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네, 모르면 지나가는 날 붙잡고 붙잡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네. 야, 이제는 학교도 나타난데 내가 참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몰라요 라고 해서 착 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누구예요 이름 석자 정도는 밝혀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휴가가 없나요? 파트전도 살아서 뭐 그럼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뭐 잘 보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